오늘 회의 늦게 끝나니까 우리 시간 더 있어. 이현수는 아내 지은의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발신자는 민석 선배였죠. 38세 이현수에게는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수는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플러스에서 12년째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그는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중간 관리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적인 남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지은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현수의 일상이었죠. 결혼 12년 차에도 변함없이 말입니다. 여보, 오늘도 도시락 쌌어. 점심 잘 챙겨 먹어. 지은은 대형 병원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35세인 지은은 명문대 출신으로 병원 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요즘 새로운 마케팅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빠.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지은이 이런 말을 한 지 벌써 2달째였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말과 함께 집에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죠. 현수는 아내의 성공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은 달랐어요. 지은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거실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음이 멈추지 않았죠. 현수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알림음이 너무 자주 울려서 혹시 급한 일이 있나 싶어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늘 회의 늦게 끝나니까 우리 시간 더 있어. 발신자는 민석 선배였습니다. 현수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저녁 정말 좋았어. 남편은 의심도 안 해. 현수의 손이 떨렸어요. 더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호텔에서 만나자. 예약해뒀어.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빨리 보고 싶어.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지? 우리 시간이 더 생기겠네. 현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12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 몰래 말이죠. 민석 선배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한다고 하면 남편은 절대 의심 안 해. 너무 순진해.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현수는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지은이 말했던 새로운 마케팅 프로젝트, 늦어지는 귀가 시간,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현수는 급히 민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니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어요. 성형외과 과장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때 현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회사에서 진행했던 병원 마케팅 프로젝트. 그때 담당 의사가 갑자기 바뀌었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 VIP 고객 중에 병원이 있는데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현수가 당시 동료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담당 의사가 바로 민석이었던 거죠. 그리고 담당자가 바뀐 시기와 지은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현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은과 민석이 만난 것이 자신의 회사 프로젝트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아내의 불륜을 도왔던 셈이었죠.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이 아직 샤워 중이었습니다. 현수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지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현수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못할 것 같아.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라서 정말 바빠. 이해해줘. 지은의 대답을 들으면서 현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알겠어. 몸 조심하고. 현수는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12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지은이 출근하고 현수 혼자 남았을 때 그는 민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정민석은 42세로 같은 병원 성형외과 과장이었어요. 의학박사 학위도 있고 방송 출연 경험도 있는 꽤 유명한 의사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에게도 아내가 있다는 거였어요. 결혼 10년 차에 8살 딸까지 있는 기혼자였죠. 현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까지 파괴하고 있었던 거였죠. 민석의 아내와 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날 하루 종일 현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멍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지은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으면서 복잡한 생각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저녁 먹었어? 응, 먼저 먹었어. 고생 많았어. 현수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괴로웠어요. 지은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지은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일찍 일어나 민석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민석의 프로필을 찾아봤어요. 성형외과 과장 정민석, 의학박사, 전문 분야는 안면 성형이었죠. 그런데 민석의 사진을 보는 순간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언제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회사 프로젝트 미팅에서였습니다. 몇 달 전 현수 회사에서 진행했던 병원 마케팅 프로젝트. 그때 병원 측 담당자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민석이었어요. 현수도 그 미팅에 참석했었죠. 처음 만났을 때 민석은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유머도 있었어요. 지은도 그 미팅에 참석했었죠. 마케팅팀 과장인 지은이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었거든요. 현수는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미팅이 끝나고 나서 지은이 민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기억이 났죠. 정말 전문적이고 협조적인 분이네. 이런 분이랑 일하면 프로젝트가 잘 될 것 같아. 당시 현수는 아내의 말에 별 생각 없이 동의했었어요. 설마 그때부터 둘 사이에 뭔가 시작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더 충격적인 건 프로젝트 중간에 민석이 갑자기 담당에서 빠진 이유였어요. 병원 측에서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었는데 이제 보니 지은과의 관계 때문이었던 거죠. 현수는 그날도 출근해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었는데 허무했어요. 동료 김철호가 다가왔습니다. 현수야,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현수는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오후에 현수는 민석의 아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의 가족 사진을 보니 아내는 38세 오수빈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다고 했죠. 사진 속 수빈은 온화하고 따뜻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8살 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에서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현수는 갑자기 수빈이 불쌍해졌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불륜을 모르고 있을 텐데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이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보, 오늘도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먼저 저녁 드세요.
알겠어. 몸 조심해. 현수는 이제 지은의 거짓말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아직 추궁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현수는 민석의 주소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어요. 동은 다르지만 걸어서 5분 거리였죠. 그러고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쳤던 여자가 있었어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딸과 함께 다니던 여자였는데 혹시 그분이 수빈일까요? 현수는 호기심에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민석이 살고 있다는 동 앞을 지나가면서 혹시 수빈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마주쳤습니다. 딸과 함께 편의점에서 나오는 여자를 봤는데 분명히 사진에서 본 수빈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들어와? 딸이 수빈에게 묻자 수빈은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는 병원 일이 바빠서 늦을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현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수빈과 딸은 민석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지은이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메시지들이 있었죠. 오늘 호텔 예약했어. 6시에 로비에서 만나자. 우리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줄게.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현수는 식은땀이 났어요. 지은이 자신의 변화를 눈치챈 거였죠. 현수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여보,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프로젝트가 곧 끝나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지은의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현수는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자 현수는 민석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민석의 SNS를 찾아봤더니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수빈과 딸과 함께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최근 게시물들을 보니 가족 사진은 줄어들고 혼자 찍은 사진들이 많아졌어요. 병원에서의 모습이나 학회 참석 사진들이었죠. 현수는 민석의 일정을 파악해 보려 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민석의 진료 시간을 확인하고 언제 지은과 만날 수 있는지 추측해 봤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호텔 결제 기록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도 민석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죠. 현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은과 민석의 분류는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았죠. 그날 밤 현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은 같은 피해자인 수빈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현수는 용기를 내어 수빈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거였어요. 현수는 민석이 사는 동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빈이 딸과 함께 나타나기를 기다린 거죠. 1시간 정도 기다리니 정말로 수빈이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났어요. 혹시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 맞죠?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수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뵀던 것 같아서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현수의 진지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야, 엄마가 잠깐 이야기하고 올 테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딸을 집으로 보낸 후 수빈은 현수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정민석 씨 맞으신지요? 수빈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시는지요? 혹시 병원 관계자이신가요? 저는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이현수라고 합니다.
실은 몇 달 전에 남편분과 프로젝트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수빈은 안심한 듯 표정을 풀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남편이 병원 마케팅 일로 광고 회사분들과 미팅한다고 했었는데, 현수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빈은 현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신지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혼자 있어서 오래 있을 수 없거든요. 현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와 남편분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빈은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요. 현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지은과 민석의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수빈은 그 내용을 보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 보낸 건가요?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현수는 호텔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도 보여줬습니다. 수빈은 그것들을 보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항상 뒤집어 놓고 있고 갑자기 옷차림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현수는 수빈의 말을 들으면서 안타까웠어요.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현수가 격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수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똑같이 갚아줍시다. 가짜라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꾸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수빈의 반응은 현수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현수 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그런 방법은 쓰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어서요. 민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수빈은 눈물을 훔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고 해서 저까지 똑같이 추해지고 싶지 않아요. 현수는 수빈의 말을 듣고 실망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참고 사시겠다는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남편과 이야기해봐야겠어요. 수빈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들어가야겠어요. 그렇게 수빈은 집으로 돌아갔고 현수는 혼자 남게 되었어요. 복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현수는 실망스러웠죠.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지은을 마주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민석의 아내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왔네. 응, 일이 일찍 끝났어.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현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어요. 그날 밤 현수는 결국 지은에게 따져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지은아, 정민석이라는 사람 알지? 그 순간 지은의 얼굴색이 확 변하는 것을 현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누구? 모르는데 왜 갑자기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해? 정말 모른다고? 병원에서 일하는 성형외과 의사 말이야. 지은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어요. 병원에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일일이 다 알겠어. 대체 누구길래 자꾸 그래?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그날 봤던 메시지 내용을 하나씩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 늦게 끝나니까 우리 시간 더 있어. 이 메시지 누가 보낸 거야? 그제야 지은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또 있어. 어제 저녁 정말 좋았어. 남편은 의심도 안 해. 이것도 민석이 보낸 거 맞지? 그런데 지은의 반응은 현수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과나 뉘우침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그게 어떻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언제 관심이라도 있었나? 맨날 회사 일만 하면서 집에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렇다고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야? 현수가 소리쳤을 때 지은은 더욱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 선배는 나를 진짜 여자로 봐줘. 당신처럼 단지 생활비 벌어다주는 기계 취급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수는 정말 허탈했어요. 12년간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 자신이 생활비 벌어다주는 기계였다니. 지은과의 대화가 끝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민석과의 만남을 숨기지도 않고 집에도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차피 다 들통났는데 뭘 숨겨. 지은은 이런 말까지 하면서 현수 앞에서 대놓고 민석과 통화를 했어요. 응, 오늘도 늦을 거야. 우리 남편 또 징징댄다. 심지어 현수가 듣고 있는 앞에서 이런 말까지 했죠. 현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 앞에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뭐 어때? 어차피 다 안다면서. 지은의 태도는 정말 뻔뻔했어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듯이 행동했죠. 현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회사 선배인 송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수야, 정말 힘들겠구나. 하지만 이혼을 원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현재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물론 좋은 증거야. 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할 수도 있어.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 송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현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일주일 만에 탐정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현수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심지어 민석이 지은에게 비싼 목걸이를 사주는 장면까지 모든 게 다 찍혀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해. 이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하자. 현수는 법정 준비를 하면서 회사 동료들에게도 상황을 알렸어요. 다들 놀라면서도 현수를 응원해줬죠. 현수야,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김철호를 비롯한 동료들이 현수를 위로해줬어요. 회사 법무팀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한편 지은은 현수가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좋아. 어서 빨리 끝내자. 나도 민석 선배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거든. 지은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현수는 12년 결혼 생활이 정말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송 준비 과정에서 현수는 수빈을 다시 만났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어요. 현수 씨, 안녕하세요. 수빈은 현수를 보자 쓸쓸하게 웃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죠. 많이 힘드시죠? 남편과 이야기해봤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한테 화풀이만 해요. 수빈의 말을 듣고 있자니 현수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알려준 일로 수빈까지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하게 찾아뵌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현수 씨 덕분에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어요. 수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증인은 서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선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단단함이 있었어요.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지은과 민석을 마주했을 때 현수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니. 송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지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민석이 지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공개될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바보 같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줄도 모르고. 프로젝트 회의한다고 면 절대 의심 안 해. 너무 순진해.
이런 내용들이 법정에서 낭독되니까 현수는 정말 창피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느낌이었죠. 수빈도 증인석에 서서 담담하게 증언해줬습니다. 민석의 행동 변화와 불륜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지은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들은 현수가 평소에 가정에 소홀했다느니 대화가 없었다느니 하면서 오히려 현수를 탓하는 논리를 폈어요. 하지만 불륜이라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배신 행위였죠. 송 변호사도 이 점을 강조했어요. 몇 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박지은은 원고 이현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정민석은 원고 이현수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 현수는 정말 후련했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신이 승리한 거니까요. 하지만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바로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지은은 판결 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돈 받아서 좋겠다. 그 돈으로 새 여자나 찾아.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12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현수는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배신당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회사 동료들도 현수의 상황을 알고 많이 도와줬어요. 현수야, 우리끼리 저녁 먹자. 혼자 있지 말고. 김철호를 비롯한 동료들이 자주 현수를 챙겨줬어요. 덕분에 현수는 조금씩 일상을 찾아갈 수 있었죠. 이혼이 확정되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현수는 서서히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현수야,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이제 좀 적응된 것 같아? 김철호가 물어보자 현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더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고 특히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이 밀려왔죠.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들어왔고 현수는 그 일들에 매진했어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상처를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지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병원에서 지은을 봤다고 하더군요. 과장님, 전 부인분 봤는데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뭔가 피곤해 보이시던데. 그래? 뭐 상관없어. 남의 일이니까. 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여전히 지은에 대한 관심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한편 민석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였어요.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 내에서도 문제가 된 거죠.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현수는 가끔 수빈 생각이 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혼 후에는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마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느 토요일 오후 현수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주말이 너무 적막해서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멀리서 수빈과 딸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딸은 그네를 타고 있었고 수빈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수는 다가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괜히 수빈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수빈이 현수를 먼저 발견했어요. 눈이 마주치자 수빈은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었죠. 현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네, 주말이니까 밖에서 놀아주고 있어요. 수빈의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민지야, 인사드려. 딸 민지는 수줍게 현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민지야. 그네 재미있어?
네, 정말 재미있어요. 현수는 민지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무고한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수빈 씨, 요즘 어떠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현수 씨는 어떠세요? 저도 적응해 가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날 잠깐 대화를 나눈 후 현수와 수빈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현수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은과 민석이 헤어졌다는 얘기였어요. 진짜요? 어떻게 알았어요? 병원 쪽 사람이 말해줬는데 민석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대요. 지은 씨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는 씁쓸했습니다. 결국 민석은 지은마저 배신한 거였죠. 바람둥이는 누구와 있어도 바람을 피우는 법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후 현수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에 대한 복수가 저절로 이루어진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어요. 몇 주 후 현수는 지은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는데 지은은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은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위어 보였고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현수는 지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남이 된 사이였고 굳이 대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 현수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왔어요. 현수야. 지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 씨. 현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은 씨도 잘 지내시죠? 응. 나도 새로 시작하고 있어. 그 대화가 전부였어요. 더 이상 나눌 말이 없었죠. 현수는 지은과 헤어진 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남처럼 느껴졌어요. 12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죠. 그날 밤 현수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히 상처였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진실 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현수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하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현수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게 되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했어요. 현수야,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 더 활기차 보여. 김철호의 말에 현수는 웃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 느낌이야. 그랬습니다. 현수는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속이지 않아도 되는 솔직한 삶을 말이죠.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현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거였어요. 현수 씨. 목소리를 듣고 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빈이었거든요.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빈 씨? 어떻게 여기에? 수빈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지쳐 보였죠.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현수는 수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들어오세요. 무슨 일인지 들어봅시다. 집 안으로 들어온 수빈은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 혹시 그때 말씀하신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현수는 무슨 말인지 순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제안 말씀이세요? 복수하자던 그 말이요. 가짜로라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제야 현수는 거의 1년 전 첫 만남에서 자신이 격분해서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지금 와서요? 그땐 그런 거 싫다고 하셨으면서. 현수가 차갑게 반응했을 때 수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선량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빈은 고개를 떨구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현수는 수빈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1년 전에 온순하고 차분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빈은 지난 1년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재판에서 진 후 완전히 성격이 돌변했어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고 집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수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손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왜 내 인생을 망쳤냐고 매일 저를 탓해요. 현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석이 그 정도로 변했다니.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요? 네. 이번엔 간호사예요. 24살이래요. 현수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불륜으로 집안을 망쳐놓고도 또 다른 불륜을 저지르다니. 그럼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수빈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요. 재산 분할 때문이에요. 수빈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민석이 회사 재산을 모두 처형 명의로 돌려놓고 이혼하면 수빈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수빈을 올가매고 있었던 거죠. 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아빠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추해져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만큼은 반드시 끝장내고 싶어요. 수빈의 눈빛에서 현수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지를 보았습니다. 절망 끝에서 나온 분노와 결심이었어요. 현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자신이 격분해서 던진 말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빈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현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수빈은 놀란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해봅시다.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말이에요. 수빈의 눈에 희망의 빛이 살짝 돌았습니다. 정말요? 도와주시겠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해야 해요. 우리가 법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물론이에요. 전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부터 현수와 수빈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수빈이 민석의 폭력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부터 찾아보세요. 상처 사진도 찍어두시고요. 수빈은 현수의 조언에 따라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보면 볼수록 정말 끔찍했습니다. 팔에 멍자국, 뺨에 손자국, 심지어 갈비뼈에 금이 간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이런 걸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래도 민지 아빠인데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현수는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다음으로는 민석의 새로운 불륜 상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24살 간호사 김서연이라는 여자였어요. 민석이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집안이 파탄난 상태라는 걸 숨기고 있었죠. 이번엔 완전히 끝장내야 해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한테도 진실을 알려주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켜야겠어요. 1년 전에 온순했던 수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현수는 사람이 절망 끝에 서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현수와 수빈은 매일 저녁 현수 집에서 만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적 절차, 증거 수집,
타이밍까지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빈 씨는 원래 교사셨다고 했죠? 네, 초등학교에서 5년 정도 일했어요. 결혼하고 민지 낳은 후에 그만뒀죠. 왜 그만두셨어요? 남편이 아이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교사 일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면서요. 수빈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후회돼요. 그때 일을 계속했으면 지금 이런 처지에 있지 않았을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일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시면 되죠. 현수의 말에 수빈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민석이 김서연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였어요. 수빈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설 탐정과 함께 제주도까지 따라가서 그들의 밀회 장면을 모두 촬영했어요. 사진들을 받아본 순간 현수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해변에서 손잡고 걷는 모습,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심지어 서연의 손목에 비싼 시계까지 채워주는 장면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이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수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수빈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어요. 남편이 제 친정에서 돈을 빌렸어요.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서 5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으로 저 여자와 놀아났던 거예요. 정말 파렴치한 짓이었습니다. 처가에서 빌린 돈으로 불륜을 저지르다니.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폭력 증거, 불륜 증거, 재산 은닉 증거까지 완벽했어요. 수빈은 드디어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봐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소송 준비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수와 수빈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에 대한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엔 같은 처지의 피해자라는 동질감이었는데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느 날 수빈이 갑자기 말했을 때 현수도 어색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시고 혼자였다면 정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현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현수와 수빈은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복수에 집중해야 했고 감정적으로 얽히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현수가 증인으로 서게 되었어요. 1년 전 수빈이 현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현수가 수빈을 도와드릴 차례였습니다. 법정에서 민석을 다시 보니까 현수는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1년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자 민석의 변호사는 예상대로 수빈을 탓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제대로 내조하지 못해서 남편이 바깥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는 뻔뻔한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수빈 측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런 궤변이 통할 리 없었죠.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은 민석의 가정폭력 증거들이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법정에서 낭독될 때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어요. 갈비뼈 골절, 안면부 타박상, 상완부 혈종.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민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수빈이 몰래 녹음해둔 민석의 폭언들이 스피커를 통해 나올 때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2년이 남편 팔아먹었어. 내가 이 꼴이 된 게 다 내 탓이야. 술에 취한 민석의 목소리는 정말 악마 같았어요. 그 다음엔 불륜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힌 사진들, 호텔 영수증, 심지어 서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게 다 공개되었어요. 우리 사랑은 진짜야. 마누라는 그냥 동거인일 뿐이야. 이런 메시지를 보고 있자니 현수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산 은닉 부분에서는 더욱 가관이었어요. 병원 재산을 처형 명의로 돌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통장에 돈을 분산해서 숨겨놓았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게다가 수빈 친정에서 빌린 돈을 불륜 상대와 쓴 영수증들까지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서연의 증언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서연이 수빈 편에 서서 증언해준 거였어요. 민석 선생님이 자신은 이혼 수속 중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병원 운영도 잘 된다면서 계속 거짓말만 했어요. 젊은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 민석은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수도 증인으로 서서 민석과 지은의 과거 불륜 관계에 대해 증언했어요. 민석이라는 남자 때문에 제 가정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현수의 증언이 끝날 때까지 민석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재판은 3번의 공판을 거쳐서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피고 정민석은 원고 오수빈에게 위자료 8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가정폭력과 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수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1년 넘게 견뎌온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니까요. 법정을 나서면서 수빈이 현수에게 말했어요. 현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현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관계였지만 어느새 수빈에 대한 마음이 변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현수와 수빈은 조용한 술집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수빈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을 때 현수도 잔을 맞부딪혔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는데요. 수빈이 살짝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수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현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위로였는지 아니면 진짜 감정이었는지 헷갈렸지만 분명한 건 수빈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였어요. 수빈 씨도 그런가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수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하죠? 복수하려고 만났는데 이런 감정이 생기다니. 그 순간 현수와 수빈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하지만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감정과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각자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요. 수빈이 현명하게 말했을 때 현수도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의 몰락 소식이 들려왔어요. 판결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병원이 완전히 파산했고 개인 재산까지 모두 압류당했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그동안 숨겨둔 다른 빚들까지 드러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수빈이 담담하게 말했을 때 현수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지은도 민석과 헤어진 후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국 둘 다 혼자가 된 거였죠. 민석의 몰락 이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수빈은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다시 교직에 복귀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현수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긴 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현수는 수빈 생각이 자꾸 났어요. 수빈의 밝은 웃음소리,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 모습, 힘들어할 때 보여준 강인함까지 모든 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수빈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는데 교문에서 수빈이 아이들을 배웅하고 있더군요. 아이들에게 웃으며 손 흔드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때 한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나 봐요. 수빈이 재빨리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수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현수는 차에서 내려서 수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빈 씨, 안녕하세요. 현수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본 수빈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현수 씨, 여기는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됐어요. 아이들 가르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수빈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예뻐요.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현수와 수빈은 근처 카페에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편해졌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현수가 물었을 때 수빈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수빈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현수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빈 씨 만나서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앞을 보고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는데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혹시 저도? 현수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을 때 수빈도 현수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했어요. 현수 씨도 그런 생각이세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로요. 이번엔 복수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수빈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현수의 고백을 들은 수빈은 잠시 조용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천천히 시작해요.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현수와 수빈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상처받은 사람끼리의 동맹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주말마다 만나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산책도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민지도 현수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저씨, 다음에 또 놀러 와요. 민지의 순수한 말에 현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현수와 수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수빈은 현수에게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었고 현수는 수빈에게 든든함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서로가 있어서 조금씩 치유되어 갔어요. 현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수빈이 말했어요. 예전엔 이런 행복이 제게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현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진짜 사랑을 찾은 거죠. 결국 현수와 수빈은 서로에게 진지하게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수빈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현수 씨, 우리 정말 결혼할 생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수는 깜짝 놀랐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물론이죠. 저도 수빈 씨와 민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현수의 대답을 들은 수빈은 정말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해요. 이번엔 정말 행복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준비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수빈은 웨딩드레스를 고르면서 정말 행복해했고 현수도 예식장을 알아보면서 설렜습니다. 무엇보다 민지가 가장 기뻐했어요. 엄마, 현수 아빠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민지의 순수한 말에 현수와 수빈은 눈물이 났어요.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현수와 수빈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수빈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생했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행복에 빛나는 얼굴이었어요. 주례를 맡아주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두 분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으신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현수와 수빈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약을 할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진실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약속이었거든요.
반지를 교환할 때 수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현수 씨.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줘서. 현수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빈 씨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해주셨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가족이다. 행복하게 사세요.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민지가 결혼식에서 한 말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현수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민지의 순수한 말에 현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거였죠. 결혼 후 현수와 수빈, 그리고 민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였어요. 현수는 매일 아침 수빈과 민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예전에 지은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진짜 가족을 위한 정성이었거든요. 아빠, 오늘 계란 후라이 맛있어요. 민지의 칭찬에 현수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래. 다음엔 또 다른 요리도 해줄게. 응, 좋아요. 주말에는 세 가족이 함께 놀러 다녔어요.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현수는 우연히 지은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쇼핑몰에서였는데 지은은 혼자 있었어요. 현수야. 지은이 먼저 말을 걸었지만 현수는 담담하게 반응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수의 냉정한 태도에 지은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요즘 혼자 살고 있어. 민석과도 헤어졌고. 그래요? 그럼 이만. 현수는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현수의 모습을 보면서 지은은 후회하는 기색이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집에 돌아온 현수는 수빈에게 지은을 만난 일을 말했어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수빈은 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요. 한편 민석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완전히 몰락해서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서연을 비롯한 다른 여자들도 모두 떠났고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했죠. 인과응보구나. 현수가 말하자 수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자업자득이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현수와 수빈은 더욱 단단한 부부가 되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였죠. 민지도 현수를 완전히 아빠로 받아들였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아빠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우리 아빠는 정말 착해요. 엄마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해줘요. 민지의 말을 전해 들은 현수는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수빈이 현수에게 말했어요. 현수 씨, 우리 아이 하나 더 가져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현수는 놀랐지만 금세 기뻐했어요. 정말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지도 동생을 갖고 싶어 해요. 우리 가족이 더 커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현수와 수빈은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진짜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였죠. 현수는 회사에서도 승진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부장으로 진급한 거였죠. 축하해요, 현수 씨. 수빈이 진심으로 축하해줄 때 현수는 정말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거든요. 수빈도 학교에서 모범 교사상을 받았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인정받은 거였죠. 선생님, 축하드려요. 아이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수빈은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현수와 수빈, 민지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민지의 순수한 말에 현수와 수빈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래,
정말 행복해. 현수가 대답하자 수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현수는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이란 화려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과거의 배신과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잘 알 수 있었어요. 지은의 불륜이 없었다면 수빈을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수가 말하자 수빈이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잘 이겨냈어요. 앞으로도 함께 잘해 나갈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현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수빈과 민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앞으로도 이 가족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 현수의 일기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몇 달 후 수빈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현수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현수는 기뻐서 수빈을 안아줬어요. 민지도 뛸 듯이 기뻐했어요. 와, 동생이 생겨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현수와 수빈의 가족은 더욱 완전해졌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진짜 사랑의 결실이었죠. 현수는 가끔 생각했어요. 만약 지은의 불륜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고. 모든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수와 수빈은 서로에게 배신당할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둘 다 배신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는 관계가 진짜 행복한 결혼이라고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현수와 수빈은 복수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끝났어요. 상처를 준 사람들은 모두 자업자득으로 불행해졌고 피해자들은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불륜을 당하지 않았다면 수빈을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